그래서 이제 그냥 진솔한 얘기를 좀 뭐 그냥 막 그냥 돌직구식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우선 저 어. 김영춘 아. 우리 매제는 어. 잘 있어요? 뭐 잘 있는 것 같아. 나는 사실은 그때 조금 지친 것 같아. 근데 우리 이 정치사에 참 훌륭한 진짜 자원인데 우리보다 후배니까 이제 지도자 이런 말하기는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참 우리 시대를 관통했던 아주 상징적이기도 하고 인성이나 역량이나 또 소신 철학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 그런 그 소용돌이라는 게 자기의 역량만 가지고서 그 소용돌이를 헤쳐나간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부산 재보선 때에 뭐 응원도 많이 했어요. 제 뭐 부족한 힘이지만 그래서 가끔 전화로다가 이제 누구 이렇게 연결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작은 힘만 가지고서 이게 헤쳐나가기 쉽지가 않더라. 그 요번에는 누가 저거 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그 어떤 흐름을 이렇게 바꿔놓기는 근데 오히려 또 그런 만큼 이렇게 가서 내가 이렇게 저거 한 거는 느낀 것도 많은 거, 그러니까 얻은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게 이제 좀 힘들었던 그런 데서 그래도 어떤 이런 사람이 있었네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맨날 지었고만 하다가 이거는 또 좀 판이 더 많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좋게 평가하는 그런 긍정적인 것도 있었고 집안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금 막내 그 알잖아 미윤이 제가 지금 열이 올랐어. 그래서 아니 약속을 했으면은 그냥 이제 약속 저거 했더라도 인사하고 다녀야지 막 그러면서 저하는데 본인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재충전 좀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이제 이 친구도 이제 호르몬 변화가 이렇게 시작되는 나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이빨도 뭐 조금 말썽을 부리고 계속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동생이 지금 다 돌아다니. 생전 안 그러던 애가 그리고 아니 얘 진짜 뭐 이렇게 정치권만 다 듣더라고. 아니 그건 뭐 사실은 그 이제 두 내외가 다 똑같이 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좋은 또 한 부부지만 그 뭐 우리 참 그 여동생을 칭찬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그 진정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학교 다닐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노문학과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재학 시절에도 그러니까. 내가 본 학생이라서 지금은 이제 뭐 사모님이지만 근데 자기 신랑보다도 자기를 먼저 봤을 걸. 그렇지. 나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학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굉장히 저 진실성이 있고 또 이게 가슴에 어떤 뭐 뜨거운 그런 진정성이 많이 있는 분이야. 그래서 참 우리가 높이 평가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김영춘 의원 혹은 김영춘 지사 후보 같은 사람을 내조하거나 키워내거나 이렇게 뒷바라지 않는 훌륭한 그런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때로는 남자나 정치인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쓸쓸함과 고적함이나 혹은 뭐 좌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낙담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럴 때 옆에서 뭐 친구나 형제나 뭐 반려자나 이런 동지들이 잡아주면 그 힘으로 또 다시 일어나서 뛰긴 또 본인이 뛰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어려울 때 옆에서 지켜주는 그런 아내, 정말 뭐 내가 저 소식을 전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내가 소식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가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후배고 또 친구 동생입니다. 뭐 그냥 뭐 또 미우지라 불러도 되지 뭘. 그래도 사모님이신데 아니 뭐 그런 뭐 저 사모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음속으로 존중하고 있다. 그리고 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또 자녀들도 잘 길렀고 또 김영춘이란 한 정말 우리 시대의 현대사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정치인을 정말 반듯하게 잘 지켜낸 우리 친구의 아우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김영춘 우리 후배도 자랑스럽고 정말 소중하지만 사실은 더 그 아내이신
우리 친구 아우님이 더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된다는 걸 꼭 이 기회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사실은 난 이번에 이렇게 오면서 이제 지난번서부터 이제 내 여동생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 그 이제 사사로운 관계로서의 여동생이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 있고 그렇지. 알다시피 뭐 이제 나도 그렇고 우리 이제 동생도 그렇게 어떤 뭐랄까 이렇게 정치적인 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저거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점이 많은 사람들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또 남 앞에 나서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그랬는데 지난번에 가서 이렇게 특히 남들 앞에서 이렇게 뭐 얘기하고 뭐 이러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슨 이제 몇 년 불면 한다는 걸 떠나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좀 다른 확실히 그쪽에서 이제 뭔가 이제 다른 어떤 자기 저거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아니, 집에서 말도 못하고 그랬던 애가 남 앞에 나가서 다 이렇게 어떤 오히려 그 뭐라 그러나 준현 아빠보다도 내 동생이지만은 그 어떤 이렇게 같이 호흡하는 그런 것들은 훨씬 나은 면들이 있더라고. 그 성장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놀랬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좀 하면서 집에서는 맨날 이제 뭐 엄살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막내 여동생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 훨씬 많이 커져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걸 뭐 다른 것도 못 도와주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가지고 왔고 근데 아무튼 뭐 어떤 면에서는 뭐좀 잘 저거 했으면 좋았는데 또 그렇지 않아도 그런 뭐야 안 돼도 다른 면에서 그냥 얻은 것들이 좀 많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애 키워나가고 막 이러면서 왜 있잖아 이렇게 좀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그냥 할 때 좀 답답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요즘 와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저걸 했으니까 이 친구가 또 이 사람들이 두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저걸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식구를 떠나서 이제 다시 바라보게 하는 왜 예수도 뭐 자기 고향에 가면 50% DC해야 된다면서 근데 우리는 식구들이니까는 그 식구들의 그런 면을 보니까는 뭐 그렇게만 좁게 봤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저거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좀 다르게 보고 아들도 이번에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들도 잘 컸더라고. 맞아, 얘기 들었어요. 얘기 들었어.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좀 답답하고 그냥 그리고 또 우리도 또 의식을 해야 되니까는 우리도 또 알게 모르게 또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서 어떨 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것만큼은 좀 잘 정리를 하고 그게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또 뭐 이렇게 원한다고 되는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맡겨놓으면은 그것만 어떤 사람은 맡겨놔도 또 이렇게 그냥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는 큰데 가서 또 하는 거 보면 작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자리를 맡아서 더 커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그만큼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이번에 다시 저걸 해서 막 맨 처음 내려갔을 때는 이제 서울하고 막 그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냥 막 속상하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었어. 근데 또 어머님 계시고 안 내려가면 또 거룩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진짜 딴 때는 가서 그래도 뭐 저 티켓이라도 피켓이라도 들어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못했거든. 근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저거 하는데 올 때는 마음이 좀 편안해져가지고 왔어. 그래서 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 분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 왔잖아. 옳든 그러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경험은 이렇게 경험한 뭐 6.25 때 경험한 사람 또 여기 지금 경험한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다른데 이런 것들을 다른 거를 같이 이렇게 조율하는 시간이 없는 상태니까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얘기들만 하고 또 누군가가 이걸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또 좀 우리 정치가 조금 못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대신 이 전부 다 이렇게 역량들이 이걸 잘 저걸 해서 몇 년만 이렇게 잘 뭔가 한다면 정말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어떤 큰 뭔가 이렇게 그거를 꿈꿔도 되는 나라가 됐겠구나라는 그런 희망도 좀 갖고 그랬어요. 그래요. 아이고 이건 뭐 이제 안부 삼아 사실은 처음에 물었는데 이게 저 굉장히 그 천안매부지간에 역시 그래도 자랑을 하고 싶은 게 많거든 또 이번 오니까. 아니 뭐 내가 우리 심상인 저 선생, 심상인 우리 친구의 그 진정성을 아니까 그 말 하나 하나가 다 공감이 가는 얘기들이야 진짜. 그 전에는 거의 얘기 못했어. 그래서 나도 또 이런 얘기는 이제 그렇지. 밖에서 많이 들으니까 나도 이 피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지. 가면은 근데 이번에는 뭐 이렇게 저거 하고 난 다음에 진짜 난승처럼 형 뭐 이렇게 커피나 한잔 합시다, 술 한잔 합시다를 먼저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맙고 그렇지. 이 친구도 이제는 좀 뭐랄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랄까 땅 밑으로 많이 이렇게 그럼, 이제 그럼 내려왔다는 이제 겸손 그런, 겸허해지고 그런 그럼, 것들 그럼. 그리고 그런 면에서 다른 또 힘도 좀 생긴 것 같고. 그럼 이제 또 전에는 안 그래도 조금 뭐랄까 이렇게 자기 자신만만한 거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럼, 그런 게 좀 있었다면 맞아. 이제 스탠스가 조금 좀 바뀐 것 같다. 그만큼 또 이제 경륜과 이제 내공이 쌓인 거니까 이제 더 이제 단단해지고 또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뭐 더 그 깊이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래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좀 진행 중인 것 같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심상인 우리 대학교 동기이신데 뭐 문학도라고 봐야지 문학도. 그 교육자라고 할까 그럼 교육자? 교육자 그만둔 지 2년 그건 또 더 쑥스럽지. 그러니까 진짜 문학 소년 시절에 만나서 문학 소년 시절에 만나서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문학을 꿈꾸고 또 글도 많이 쓰고 또 좋은 담론을 많이 가지고 있던 친구인데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이거.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저 부득불 영상을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40년이 넘은 세월인데, 응? 40년이 넘은 세월에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걸 각자 삶 속에서 살아가고 지켜가고 또 때로는 뭐저 좌절이나 절망도 하고 또 극복해가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속에서도 그 자기 본래의 그 향기와 가치를 잃지 않고 꿋꿋이 한 길 한 길 이렇게 살아온 삶이 소중하다고 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상인 우리 참 친구의 그 삶을 이래 돌아다 보면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그 삶 자체에 이래 녹아 있는 것이 이게 내가 왜 문학이라 그랬냐면 이게 문학도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선비 정신이 그냥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있었는데 이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딱 들어오는데도 거의 그 복장도 거의 뭐 이거는 저 누워 있는 이회 선생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 나는. 나는 자연이다 얘기도 있고 지금 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던데. 아니 괜찮아요. 이게 저 유유자 이제 그동안 일정한 부분은 이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그 일이었으니까 그런 틀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저 자중자애하며 살았어. 근데 이제 크게 법이나 윤리나 도덕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유분방한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충분히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이렇게 꿈보다 해보면 해몽이 좋은가? 사실은 내가 이게 기른 게 아니라 안 깎은 거거든. 그 코로나 같은 얘기지 같은 얘기. 그래서 오늘 하도 왜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한 건데 요즘은 뭐 하도 뭐라 그래서 이제 오기를 좀 한번. 아니 그건 뭐 우리가 뭐 저 말꼬리를 잡자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옛날에 우시장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데 너 왜 이 소를 훔쳐가냐 하니까 나 훔쳐간 게 아니고 뭐 새끼줄이 하나 있어서 그 줄을 하나 들고 가는데 저 뒤에 송아지가 따라왔군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 물론 전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제 김영춘 우리 이제 김영춘의 그 처남이신데 손이 처남이신데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1980년대 그죠? 80년대를 살아오면서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참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할까? 이제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뭐 사실상 후보로 지금 등록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비 후보로. 이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어쨌든 한 시대를 이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만들어진 뭐 새로운
이런 정권이 이제 그 정권의 정신과 가치가 그대로 이어져 가느냐, 아니면 또 그것이 또 새로운 변화를 또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뭐 뭔가 또 바뀌어지느냐, 이런 이제 큰 시대의 틀을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 선거를 통해서, 이 민주주의니까 선거를 통해서 그런 시대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늘 지켜보는 것이 어느 게 더 옳은 길인가, 어느 게 더 이 시대와 이 민족과 또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인가, 이런 것들을 참 가늠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 아무래도 뭐 이렇게 달고 달았다랄까 여기서 많이 이제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비정치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많은 그 학생들이나 어떤 학부모들 많은 소통했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 딱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대통령 선거 때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나 누구를 뽑냐는 얘기는 좀 하기 곤란하실 건데,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좋을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 나눈 거 말고 좀 다른 얘기를 할 사람을 난 뽑아주고 싶어. 무슨 얘기냐면 다 얘기들 들어보면 다 옳아. 근데 왠지 모르게 어떤 이제 뭔가 익숙한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 그런 것들에서 좀 그런 거 말고 욕 먹더라도 어떤 좀 새로운 비전 같은 걸 제시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이렇게 뭐 남북한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 이후, 그러니까 뭐 통일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넘어서 또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까지를 내다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뚝심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옳든 그르든 간에, 또는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그런 좀 뭔가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작은 나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것들을 있고 난 다음에 아마 과거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예상되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그 변화 다음 점을 내다보면서 뭔가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한테 되든 안 되든 나는 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 미래 비전이나 또는 좀 약간 좀 긴 안목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시대를 우리가 끌어가는 사람, 꼭 필요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엊그제 다시 또 문제 5층 어떻게 하다가 이제 수능 문제를 봤는데, 나는 뭐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내가 교육자로서 이렇게 그런 것에 부역을 했다라고 하는 미안함, 이거는 어떤 좀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아니 차라리 심상인 선생의 이 특유의 어법인데요. 이거 뭐 여기서 말하는 범죄, 부역 이런 얘기는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가지고는 이제 예민한, 정말 진짜 이 섬세한 감성 쪽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이해가 가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 수능 문제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 어떤 문제들도 과연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도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그 시간 안에 45문제인가를 내놓고 이게 뭐라나 명색이 국어인데 그 어떤 그 비문들 투성이 어떤 그런 자료 문제 내는 사람들도 이게 어떤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가 않는 이런 문제를 내놓고 그것을,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숨 걸고 정답 찾기 게임을 하는데 정답을 찾은 데 의미도 없고, 그리고선 이런 어떤 읽기를 하다 보면 뭐 읽기라는 것 자체가 그걸 내재화되는 시간도 필요한데, 이게 또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그저 그냥 뭐 해서 1번 속도 5번 사이에 뭔가를 갖다 하나를 골라야 되고, 또 애들은 또 거기에 또 잘 적응을 해요. 근데 그런 적응한 애들이 그 다음 나와가지고 과연 뭔가 어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인생 살아간다는 게 어찌 보면 끊임없이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들에 대한 어떤 자기 정답을 찾아나가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추어놓은 어떤 뭔가를 답을 놓고선 애들을 갖다 이렇게 몰고 와가지고 나라의 어떤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교육받는 어떤 것들이 어떤 사회에 해악이 되는 그런 걸로 우리가 몰아가는 거 아니냐. 뭐 심지어 뭐 그런 얘기잖아. 서울대생들이 그 뭐지 최고위 과정은 교도소라며.
그 훌륭한 사람들이 전부 다뭐 아주 어마어마한 짓들을 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비아냥거리는데 뭐 그리고 또 인류대학이라는 게 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또 인류대학을 또 하나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오히려 진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어떤 동기부여와 뭔가를 잘해주면은 그 버릇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엄마들이 다 청소를 뭐 이렇게 그 해줘가지고 청소할 줄도 모르고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데 얘네들이 어느 날 자기네들 그 2002년 월드컵 때인가? 그 얘네들이 막 그렇게 좋아서 뿌린 그 종이 쪽지들을 얘네들이 어른들 다 술 먹으러 갔을 때 얘네들이 아스팔트 돌아다니면서 침 찍어가지고 그 쓰레기들을 건져내고 그런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어떤 기회가 부여되면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애들이 많이 바뀌는데 우리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뭐랄까 경쟁을 위한 경쟁으로 그래서 뭐 국영수 이 지금 영어는 인공지능 저거랑 다 통하는 세상이고 바코드 코드 수학 공식 다 저거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법을 잊어버린 그런 아이들을 점점점 나는 좀 퇴화가 되는 그런 애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 문제도 이렇게 좀 뭔가를 좀 바꿔놓는 큰 그림을 좀 그러니까 누군가가 욕을 먹더라도 100년 맨날 말은 교육지 100년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0년 얘기하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주는 이제는 좀 그런 원로들이 좀 필요한 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 아쉬운 게 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게 내가 요즘 그래서 친구들 안 만나거든. 안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날 남들을 만나면 무슨 저거 하다가 술 먹고 골프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삶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이렇게 되짚어보고 그런 것도 서로 격려가 되는 그런 얘기를 나누고 또 싸우고 또 정치 얘기 나오면 또 싸우고 끝나고 그리고 나보다 한번 연극 나오니까 안들 부러워해요. 알고 보면 나보다 집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냥 벌벌 거리면서 돈 평생 내가 보건데 평생 쓰지도 못할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은퇴를 했으면 물러나서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자리 주고 정말 일을 하고 싶으면 좀 못난 젊은 애들이 좀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주면 좋은데 그 젊은 사람들 뒤에 있는 거를 갖다가 뺏는 그런 일들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 보면은 좀 그렇고 같이 저거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 만나기가 싫더라고. 좀 그런 어떤 좀 이제 세상은 빠르게 달라질 거고 이제는 나이 든 사람이 옛날처럼 이렇게 한 세대 몇 세대에 걸쳐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이클이 적어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세대만에 정말 여러 사이클을 겪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경험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옳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앞으로 이게 변화되는 세계에 그런 건데 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좀 기회도 주고 같이 이렇게 공유되고 그러면서 야단칠 거는 야단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어떤 뭔가 이렇게 같이 사람 사는 게 결국 같이 모이자고 사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좀 노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떨 때는 좀 이게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밖에 나가기가 어떨 땐 조금 좀 껄끄러울 때가 있고 또 오히려 젊은 친구들 만나면은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더 유연하고 그래서 배우는 게 많아. 그래서 그런 이것저것. 근데 요새는 그러면 이제 글은 안 쓰시나? 그걸 좋은 글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우리 학창 시절에 옛날 돌아보면은 참 문학회 활동도 열심히 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이제 아스팔트를 주로 헤매고 있었던 시절인데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일상에서 돌아왔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우리 시장님처럼 이렇게
문학적 능력이 뛰어나서 저거 이제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국문과 가면 국어 잘한다 그래서 간 사람이라서 뭐 좀 그런데 그때 내가 배웠던 글쓰기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길게 하면 재미없는데. 괜찮아. 이제 하다가 뭐 다 잘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즘 와서 내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나는 얼굴만 노랗고 이제 뭐 국적만 한국인이지 내 머릿속은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백인보다도 더 이렇게 하얀 그런 어떤 이른바 근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장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꽹과리 소리가 왜 싫었을까?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그 뭐지 어떤 서양의 어떤 여러 가지 음악 뭐 이런 것들이 더 가깝고 뭐 미술이 더 가깝고 동양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해 못하게 왜 이 짓을 하나 뭐 고리타고 내지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요즘 와서 이렇게 적어라는 게 그러면서 내 글쓰기 자체도 이게 어떤 우리 이 공간에서 오랫동안 한 그렇죠? 동아시아 저걸로 얘기를 하면 이제 거의 뭐 5,000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땅 속에 살아왔던 그 어떤 전통 속에서의 어떤 글쓰기와 다른 글쓰기를 흉내를 냈었구나라고 하는 것, 일종의 공유되지 않는 자기 배설의 어떤 것을 나는 그 문학이 도달해야 되는 어떤 뭔가 이렇게 최고 지향점으로 알고 그걸 열심히 흉내냈던 게 난 내 20대의 어떤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글을 쓰면 쓸수록 즐겁지가 않더라고. 뭔가 이렇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글을 쓰면서 폐결핵을 좀 알아야 되고 글 잘 쓰려면 일찍 죽어야 되고 뭔가 좀 비생산적이거나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그런 데서 얻어지는 어떤 뭐 남다른 뭐 그런 것들이 뭐 조금 부분 뭐 이렇게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공유될 수 있는 가치라고 난 요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하더라도 남들과 같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나눠 갖고 어떤 뭔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여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글이 어떤 그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기저기 가면서 이것저것 하고 특히 그 배우는 공간에 가면은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성 동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들하고 확실히 사고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의외로 콩은 많이 잡았는데 그 여러 가지 자기 성장들이 없는 몇십 년을 보낸 사람들이 태반이다. 특히 좀 잘 나가는 직장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친구일수록 내면이 너무 공허하다라고 하는 걸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은 내가 어디 가서 자기 배설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말하거나 나와서도 말하거나 좀 글 쓰거나 이런 거는 좀 삼가해야 되겠다. 하고 좀 나를 좀 이렇게 되돌려 놓고 뭔가 절실해진 어떤 그런 것들 그렇게 하고 좀 이렇게 남과 뭔가 이렇게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 언어로 얘기를 하면 초보자인데 초급 뭐 영어 배우는 건데 좀 회화가 가능할 정도 됐을 때 뭔가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여튼 뭐 그 마음이 하여튼 뭐 똑같구만. 20대 때 마음이나 지금 뭐 60이 돼서 이래 바라보는 마음이랑 똑같으시네. 그리고 아까 그 친구 우리보다 정확하게 나이 우리보다 몇 살 밑인가? 좀 그런데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 출판 이런 쪽에 아주 디자인으로 것도 훌륭하고 근데 그런 것들 이렇게 좀 내가 잃어버렸던 그런 것들 나는 손잡느라고 어찌 보면 글을 여전히 썼던 그리고 남한테 자랑하기 위한 어떤 뭐 그런 것들인데 이 친구는 현장 쪽에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또 대중들과 반응을 늘 이렇게 좀 지켜본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좋은 글쓰기에 대해서 자꾸 나한테 질문을 해서 가르쳐줘서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 내가 책 하나 좀 드릴게. 잠깐만. 아유.
아, 그리고 내가 그 이게 언제부터 사진이야? 그 대학교 4학년 때 그치? 아, 영화 배우가 됐어야 되는데. 영화 배우? 자네가 송세안 아파트 어. 그때 우리 집들이 했을 때가 몇 동이었어? 몇 동년 잊어버렸어? 내가 그걸 기억하긴 좀 그러네. 이 새빵새라는 사람이 자기 아, 집하고 그래도. 동호수까지 기억하나? 그 거의 음. 그 첫 번째 집 아니었나? 두 번째 집이었나? 결혼하고 나서? 응. 거기 결혼하고 성산시장. 나서 아니야. 첫 번째 집은 저 여기 동부천동. 아, 맞아. 근데 또 동부천동 두 번- 저 공원 아파트가 음. 첫 번째 집이야. 그때가 방 두 칸인데 연탄화공이 있는 아파트. 그때 뭐 무슨 이렇게 돌 던지면 뭐 떨어지고 뭐 아, 그러던 그런 거기야. 네, 그- 거기서 처음 이제 지내는데 우리 이제 집사람이 그런 집을 처음 본 거지. 예. 그런데다가 이제 내 그때 내 방 큰 방을 내 서재로 썼었는데 자기 공간이 없었겠구나. 서재고 아니 뭐 방 하나 또 뭐, 집사람 주고 그랬는데 그 내 방에 있는 서재에서 빈대가 막 나온 거야. 그 특히 사상계에서 아, 그렇지. 오래된 책에. 빈대가 그 숨어 있다가 이 결혼하면서도 이게 따라온 거지 이게 나한테 따라와가지고 밤이면 빈대가 막 나와서 이 방 저 방 다니잖아요. 그래서 기저를 해가지고 어느 날 그 밤에 갔더니 문에 써 있더라고. 그 앞에 그 자기 언니 집이 있었는데 거기로 오라고. 그래서 왜냐니까 3일 동안 그 약을 쳐놓고서 3일 동안은 못 들어가는 거야. 유리문을 테이프로 다 해놨어. 완전히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 빈대를 퇴치했어 우리 아내가. 근데 이제 거기가 공무원 아파트였어. 근데 지금은 다 재개발해가지고 뭐 그러게 좀 굉장히 저 동부천동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내 기억으로 600만 원 전세였었어요. 이게. 그래서 600만 원 전세인데 그 당시 이제 신혼자금 대출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신혼 청첩장하고 뭐 이런 거 가져가면 대출을 해줬었어요. 직장 다니니까 또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있다가 두 번째로 간 게 이제 그 성산동 시형 아파트. 그게 그렇지. 막 짓자마자 바로 들어간 거지. 그때 전세로 갔죠. 80, 그게 한 6년 건절일 것 같은데. 그쯤일 거야. 네, 86년, 7년 그때쯤. 나는 돌고 돌다가 요즘 이제 어머님 그 앞에 그 데이케어 센터가 이렇게 좀 가까운 데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도 좀 그렇고 또 집사람이 거기서 오랫동안 그 애들 이제 가르치고 좀 그래서 그 아파트로 가서 구동 뭐 1206호인가?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밖에 남산 바라보고 뭐 이런 걸 보니까는 그때 집들이 가가지고 하여튼 그 기억이 막 그래, 나서 그 동네 자네 괜찮았어. 생각을 난 여의도에 출근하니까 거기 딱 좋았지. 그러니까 교통도 좋고 시내 가깝고. 우리 사실은 그 전만 하더라도 거기가 종점 너머에 있었잖아. 그렇죠, 언덕백이 그렇지. 넘어가서 거기는 사람 안 살고 막 이러던 그런 맞아. 거고 그때만 해도 뭔가 이렇게 좀 악취도 좀 났었고. 아니, 거기 쪽 옆에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난지도. 그래, 하늘공원 난지도. 거기가. 근데 지금은 뭐 거기가 완전히 이제 난지도 녹지밖에 완전히 뭐 없고. 매립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를 녹지화하고 다 했으니까 지금 그쪽 일대가 뭐 그 엄청난 진짜 타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난 근규 만나러 야 여기 시형 아파트를 몇 년 만에 40년 만에 왔나 그랬는데 정작 근규는 없고 뭐 그런 생각하면서 가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생각이 이렇게 거기 참 오래 거기 신혼초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 있다가 이제 그 나는 저기 뭐야 그 세검정 재검정 인조 반정의 그 유명한 그 세검정 있잖아. 그래서 인조가 그 예원 예고 있고 뭐 그런데 그렇죠. 거기 거기서 상명대학교 있는 그쪽에 계곡 속에 거기에 이제 빌라 조그만한 거 하나를 뭐 이렇게 남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얼른 사가지고 그게 샀는데 그걸 내 6천만 원가 주고 샀어요. 6,200 주고. 근데 그때에 그게 이제 내가 그때에 그 이종찬 원내 정무 보좌관을 해서 그 지역구로 이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종로 그런 마음에서 글로 이사를 했는데 똑같은 시기에 강남 아파트 강남 개포동? 저쪽 개포동 그 시형 선순 아파트
올림픽 선수원 올림픽, 아파트에 복층 아파트가 맞아, 있었는데 거기 아파트 우리 아는 선배가 거기로 오라고 그랬었는데 음. 하여튼 거기도 똑같은 가격이었어요. 가격이 6,200만 원. 아, 근데 여기는 나중에 10억대가 되고 여기는 뭐 안 올라가고 10억이 뭐야 지금 거의 뭐 20억 가까이 올라.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돈하고 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인생을. 그리고 그 아파트 값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넘겨줄 수는 없어. 그래. 그게 이상한 거지. 어. 내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게 돼서 내려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이에도 집으로 따지면은 여러 번. 그다음 거기 있다가 거기 동대문 그쪽도 있잖아. 새를 놓고 그렇지. 저 성북구에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사는데 집을 사가지고 같이 한 집에 살다가 또 동대문구에 저기 저 잠깐 있었지. 그 대선 때 역할을 좀 하는 게 있어서 거기 잠깐 가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 살게 된 거죠. 이제 뭐 그럼 여기는 언제 내려온 거야? 여기 고향 내려온 거는 이제 내가 내려온 거는 1999년도에 내려왔는데 괜찮아요. 공식 어떻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99년도에 내려왔는데 이제 주민등록상으로는 이제 99년도에 내려와서 그게 2월 달인가 내 기억으로 그래가지고서 여기 20년이 넘었네. 22년째. 그래서 그 99년도에 쭉 있다가 2000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고 그러면서 세월이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기억하냐면 99년도 1월 말일자로 내가 담배를 끊었거든. 대단하네. 왜냐면 아니 내가 저 1979년 2월 1일자로 첫 담배를 폈잖아. 그것도 기억을 해? 그럼 1979년 2월 1일 날 저 무교동 가면은 동아일보사 후문 옆에 옛날 서린 호텔 있었고 그 옆에 약속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그 약속 레스토랑 2층에서 첫 담배를 폈거든. 그래서 그 기념식도 했어 간단하게. 근데 그리고서 그때 내 약속하기로 사람들에게 20년을 피고 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20년 되는 게 이제 만으로 20년이 저 99년 1월 31일이야. 그날로 끊었는데 그러니까 그 날짜가 기억이 딱 나는 거지. 99년 1월 30일 날 끊었다. 이렇게. 그리고서 또 이제 그때 끊을 때도 20년을 끊고 그 다음에 결정했다는데 막상 20년 되고 나니까 아예 덮을 생각이 없는 거야. 요즘 담배 피면은 이렇게 공간도 없고 그다음에 또 워낙 또 예민들 해가지고 오늘도 여기가 좋았던 게 보처럼 아침에 커피를 타면 난 커피를 마시면 이렇게 특히 담배가 근데 요즘은 커피 마시면서 담배를 필 수가 없어. 집에서도 못 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커피를 이제 안 마셔. 근데 오늘 커피도 저걸 해서 거기 마당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저걸 했더니 그 전국이 따로 없더만. 그리고 저런 즐거운 아침 보내고 왔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을 내려왔는데 고향 내려와가지고 그때 내려올 때는 이제 뭐 젊은 피 수혈 또는 그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 충청권이 그 당시 국회의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불모지였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충청권에 젊은 저 장래성 있는 좀 후보를 좀 내자. 뭐 이래가지고서 이종찬 원장이 그 당시 국정원장을 하실 때인데 그때 뭐 서로 이렇게 논의를 했는지 고향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내가 고향이 제천이라는 게 이제 다 아니까. 근데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안 나온 거를 잘 인식을 안 하고 그냥 고향이 여기라는 것만 생각한 거지. 그러면은 근데 딱 막상 내려오니까 중학교도 여기 나 서울 보성중학교를 나왔잖아. 보성 배제 나왔구나. 그리고선 배제고등학교 나오고 고대는 그 전부 사립만. 뭐 우리끼리는 명문 사립이라고 다 그러는데 여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내려오게 되니까 우리가 또 이게 그냥 원래 늘 성미가 올인하는 성격이 있잖아. 그래서 아예 집까지 다 정리하고 내려와 버린 거야. 그때는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애들도 다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애들 다 여기서 나왔지. 지금 같이 여기 했던 친구가 지역에 있는 재고 출신인데. 재고. 같이 둘이 아마 저 방에서 이제 재고끼리 얘기하겠지. 근데 이번에 내려오려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나이도 이제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런다고 했는데
집을 샀대. 근데 집사 그 팔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5년 선배라고. 뭐 지역엔 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여기 그렇더라고. 다 그렇지 뭐. 여기 저기 이제 제천이라는 데가 옛날로 따지면 철도 요충지였잖아요. 그래서 흔치 않게 충북선, 중앙선, 그다음에 영동선, 태백선 말하는 거야. 영동 태백선. 그래서 그 영동 태백선이 그 산업철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태백, 정선, 사북, 고한 뭐 이쪽에서 석탄 이 철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이쪽으로 실려왔고 또 산업철도지 완전히. 옛날 뭐 다 지리 시간에 배웠던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 시멘트 산업의 그 원산지라서 그 시멘트 원료들이 이제 다 수도권이나 뭐 해외로 나갈 때 이렇게 이 철도를 다 이용하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객철도는 뒷전이지. 막 기차 타고 이제 청량리로 가다가 간이역에서 서가지고서 안내도 없어. 한참 있으면 빵 하고서 그냥 40 몇 량이 달린 엄청나게 긴 그 화물 기차가 그냥 쫙 지나가. 그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또 내려오는 놈이 하나 있어. 또 내려와. 다 보내고 나서 또 가. 가다가 보면 또 옆에 서서 또 보내고. 그런 척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산업철도니까 화물이 우선이죠. 뭐 그거를 뭐 다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청량리까지 가는데 보통 한 4시간 막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왜 청량리에서 저 부산진까지 가는데 13시간 걸렸어. 네, 맞아. 그러니까 밤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면서 가고. 중앙선. 참 이 좁은 나라에서 그렇게까지 오래 걸렸었는데 지금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이제 복선이 됐어요. 복선되면서 이제 KTX가 연결돼가지고 그 KTX가 여기까지 한 60분, 5분, 65분 정도, 1시간 내에 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KTX 가능하겠네. 그렇지. 지금 KTX가 이제 가능한 건 복선이어야만 되잖아요. 단일 철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서울에서 누가 이제 뭐 잠깐 좀 볼 일 있는데 여기 제천 오겠다 그래서 아유 선배인데 그 뭐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 와 그래서 제가 갈게요 그랬더니 대신 제가 장소는 제가 정할게요 만나는 장소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서 청량리에 그 롯데가 있어요 거기 그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딱 했더니 그러지 뭐 그래 그분은 여의도에서 지하철 타고 오고 난 여기서 KTX 타고 올라가고 딱 만났어. 별 차이 안 날 것 같으네. 그럼요. 별 차이 안 났어요. 그래서 차 한잔 하고서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역까지 왔었냐고. 뭐 여기서 역까지 5분 타고 올라가니까 바로 역사에서 차 한잔 하고 다시 내려갔으니까 기차 시간 맞춰갖고 앞뒤로 딱 해서 오니까 뭐 그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나대로 또 뭐 예의를 갖춘 거지. 그럴 정도로 이제 단축이 된 거예요. 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고속도로도 지금 뭐 1시간 한 반 정도 뭐 이제 맞아. 서울 시내에서 뭐 이렇게 트래픽에 걸려서 뭐 막히고 이런 건 뭐 별건의 문제로 하고 뭐. 톨게이트 기준으로 하면은 1시간 반이면은 되니까 이제는 여기는 수도권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거지. 그동안 많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내려가고서 이제 애들이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갔는데 아까 이제 얘기 중에 내가 김영춘 의원, 김영춘 장관의 그 삶을 내일에 보면서 이제 뭐 똑같이 비교할 생각은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나눠주고 많은 뒷바라지 해주고 싶지 그거야 뭐 어느 부모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고 도와주고 뒷받침하는 거에 가장 첫 번째는 자기가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삶이 자기에게 공감이 가고 자기 나름대로 공명이 되면 그 울림이 자기 자신을 바로잡고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지휘 감독한다고 스스로가. 그런데 아무리 많은 뭐 재력이나 아무리 많은 그런 그 사회적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줘도 아까 뭐 좋은 학교 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라는 심하게 얘기를 했고 그건 뭐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말 못해. 근데 우리 심 선생이 자유인이니까 뭔 소리 못 하겠어. 그런데
어쨌든 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교육은 뭐 네이버나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한계를 넘어서 있다고 봐야죠. 그런 그 지식 정보의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옛날에 사전적 그런 지식 또는 어떤 집합된 지식의 정보를 잘 외워야 해가지고선 제시해 주는 거는 이제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사람의 삶으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과 그 사람의 어떤 실천해 온 그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도 교육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뭔가 나눠주는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말에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 왜 아이들은 엄마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런 얘기 늘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애들 보면은 이 애들이 다 거울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 부모 이렇게 그대로 보이더라고. 그럼. 저게 그래서 그렇더라고.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자꾸 나도 그렇고 보이는 걸 자꾸 물려주려고 욕심을 부리고 정작 더 좋은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넘겨주는데 좀 소홀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우리 사실은 집사람이나 또 특히 우리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은 거지만 내가 참 고집스럽게 나 자신의 삶을 지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에게 대학 갈 때에 첫 학기 8학기인데 첫 학기 등록금하고 입학금은 이제 내가 책임져 주고 졸업할 때 마지막 학기 또 사회 나오기 위해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책임져 주고 나머지 6번은 본인이 알아서 해라 라는 게 내 주장이거든. 고지식한 아빠였네. 근데 그게 이제 걔가 이제 중학교에서 중3에서 이제 뭐 이제 그 봄방학 때 2월 달쯤 되면 내가 그래 서재 와서 이렇게 앉아서 하루 종일 같이 얘기를 해요. 그 애의 어렸을 때 내가 모아놨던 뭐 자료 이런 것들 다 보여주면서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날 결론은 뭐냐면 나는 무지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뭐 재벌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벌고 있는데 그 벌고 있는 거에 10% 정도만 지불해서 난 쓴다. 나머지는 내가 사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 뭐 이를테면 그 당시로서는 뭐 고아원, 장애인 단체, 뭐 사회복지에 관련된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버는 거지. 미안하지만 그 가족과 집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내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미리 얘기를 했어. 너 나중에 대학 갈 때 어떤 내가 어려움에 있어도 첫 번째 입학금하고 첫 학기 내 대준다. 책임진다. 그다음에 마지막도 내 해준다. 나머지 중간은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첫째 놈은 이제 걔가 들어가가지고서 뭐 장학금도 뭐 받고 뭐 이렇게 자기 남들 하다가 하여튼 빚이 좀 생겼어. 그래서 그놈아가 한 빚이 한 3천여만 원 되더라고. 이제 대학원까지 마치고 나니까. 그럼 대학원 나면 되지. 근데 이제 대학원에서는 또 연구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 학비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학비만 가지고 되나? 한 3천여만 원이 이제 빚이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이제 다 갚았지. 얘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군대를 얘 이제 고대 정보통신 대학원을 마쳤으니까 공익 뭐 이런 거 사회 전문 용어로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한 3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 받은 돈 가지고 다 거의 다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이 갚았고. 그건 뭐 아빠 그대로 닮았네. 그리고 이제 둘째 놈은 뭐 다 봤으니까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둘째 놈은 그 이제 약대를 가니까 이놈이 이제 뭐 PT 공부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약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약대가 6년이잖아. 그리고 그게 또 거기가 시험 과정이 빡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장학금도 잘 못하고 아르바이트도 잘 못했어. 그래가지고서 빚이 많다고 지금도 입이 막큼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만나가지고 야 니네 세 형제 중에서는 네가 빚을 가장 갚기 좋은 조건이 지금 있는데 네가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말이야 자기 친구들은 말이야 뭐 아버지가 차도 사줬다 그러고 어쩌서 내가 뭐 차야 사줄 수 있어. 갚는 건 네가 월부로 갚아. 10만 원이면 차 하나 뽑아오는데 뭐 걱정이야. 그렇게 어쨌든 뭐 자기가 이렇게 계속 커서
했고 이제 셋째 놈도 이제 걔도 정보통신을 했어요. 아니, 셋째 놈은 사실 그 내가 생각할 때 국문과 이런 데 가지 않나 싶었어. 저쪽 아빠랑은 다른 이과를 선택을 했네. 그렇지. 아, 이 셋째 놈은 내가 볼 때는 글도 잘 쓰고 애가 좀 감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놈은 저 국문과 가지 않겠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2 딱 갈 때 이과를 가더라고. 근데 그때는 아마 내 생각에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진로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 아빠는 문과니까 아, 이거 저 굉장히 고달픈 인생이구나, 이런 어떤 그 타산지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과를 무조건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어쨌든 뭐 정보통신은 지네 큰형 보고 따라간 거고, 그게 가가지고서 걔는 조금 일찍 그래도 형들을 보고 나서 그런지 하여튼 자기가 무지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더라고. 막 커피숍에 가서 막 커피숍에서 뭐 설거지도 하고 웨이터도 하고 서브도 하고 또 가정교사도 하고 뭐 학원 보조원으로 가서도 하고 무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장학금도 열심히 뭐 장학금도 사실 탈라고만 먹으면 거기에 맞게 또 자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네이버 장학금도 타고 SK 거도 타고 여기저기 거 막 타고 학교 거도 타고 이러면서 얘는 제로야. 빚이 없어. 와, 대단하네. 막내 놈이 대단해. 제로야, 제로. 원래 뭐 형들 믿고 잘 안 하는데 막내들이. 근데 하여튼 우린 뭐 믿을 수는 없으니까 애초에 그냥 다만 형들이 아 저렇게 하니까 빚을 안고 사회에 나오는구나 하는 걸 이제 자기가 터득했나 봐. 그래가지고서 빚이 없이 졸업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뭐 나야 어차피 뭐 걔가 돈이 남았든 안 남았든 내가 상관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니까 뭐 든든하더라고 걔는. 그래서 걔는 그렇게 이제 애들은 다 컸어. 이제 내가 나중에 글 쓰겠네. 글쎄 그럴 수도 나는 글 쓰려면 차라리 국문과 오지 말라 그래. 그래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서 걔가 이제 다 보내놓고 나니까 다 이제 결혼들도 다 했고. 결혼은 큰아들만 큰아들만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맏며느리가 나한테 선물로 보낸 이야. 이게 복도 많아. 며느리 선물도 다 받고. 이게 저거잖아. 그 이제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뭐 혈압도 재고 뭐 이런저런 건강 관리 때문에 이런 걸 좀 하시라고 보내왔더라고. 몸이 좀 나은 것 같아. 몸이 좋지. 요즘. 그럼 몸이 내가 하루에 내가 5끼를 먹으니까. 아니야 진짜 참 그렇더라.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컸고 우리 집사람은 뭐 그때 봤던 우리 첫 번째 부인 아직까지 지금 그대로고 우리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 지금 83세신데 39년생 차 몰고 다니셔 아직도. 모닝을 몰고 그 뭐 내가 저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동네에 그 저 뭐 병원 가는 할머니 뭐 약 타러 가는 분 뭐 침 맞으러 가는 분 또 고추밭에 고추 따러 가는 분 전화 오면 그거 태워다 주고 이러면서 멀리는 안 가시고 그 동네만 이렇게. 동네 기사 노릇을 다 하시는구나. 그렇지. 참. 근데 뭐 우리 어머니 보고 그랬어. 시속 15km로 다녀라. 그냥, 사람 걸어가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다만 이제 그분들이 다 무릎 아프고 뭐 힘드니까 언덕길 못 다니시니까 그렇게 대신 발로로 태워주는 거지 뭐.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 됐지 이제 설명이 이제 다 끝났지. 얘기 들어보니까 여전하네. 우리 저 대학 때 내가 본 심상인. 대학 때 내가 본 심상인. 그러니까 내가 본 이근규도 내가 본 이근규도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지금의 말투하고 똑같아. 내 기억에도 항상 자근자근하게 그리고 자기로부터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그 물이 수도 꼭지에서 받은 물하고 달리 옹달섬에서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그 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면은 뭐 맞고 틀리고에 대한 그런 거 어차피 없잖아요. 정답이 없는 인생이니까. 다만 자기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느낌이 있어. 내 마음속에는 심상인 이 친구는 자기 얘기를 하던 사람, 자기 얘기를 조곤조곤 하던 사람. 그런 걸로 내 인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수없는 아니 볼 수도 있고 이 다독형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세계는 강한데
우리처럼 이제 잡학은 아니지. 우리는 그냥 완전히 그냥 잡놈처럼 살아온 인생이잖아 나는. 근데 굉장히 반듯하게 올곧게 그리고 아주 조심조심하면서도 아주 강인하게 그렇게 자기를 지켜온 사람. 야, 이게 표현이 맞나 모르겠다. 아, 근데 그때도 그렇지만 늘 자네는 나를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늘 이렇게 그릇을 크게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막 부담스러워. 아, 그래? 아, 그걸 이제 그거 채우려고 그러면 내가 아주 과찬이라고 생각되는 거야? 그렇지. 난 그걸 지금- 채우려고 그러면 내가 아주 뭐 그 물 밑에서 발기질을 얼마나 해야 되는데. 아니, 난 내가 사실은 표현력이 부족해서 더 정확히 못하는 게 나의 부족이지. 그건 뭐 내가 볼 땐 그래.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제 동생들에게 여동생도 그렇고 여동생 둘인가 있었잖아, 그지? 내가 기억을 해. 그 여동생들에게 오빠로서 뭔가를 막 교육해줘서가 아니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삶을 보고 뭐 같은 방향은 아니라 하더라도 같이 보고 배우고 따라가고 느끼는 거야. 그참그 뭐 어떻게 보면 가장이라고 할까 그 역할을 잘한 거지. 그게 요 돈을 뭐 많이 벌어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만이 가정이 아니라 정말 그 동생들의 삶의 향도 또는 어떤 이정표, 그 빛,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지. 때로는 응원단이기도 하고. 점점 나 이제 저쪽으로 내쫓는 이제 가라는 얘기처럼 막 들리는데. 이제 이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그래. 곱거든. 요거 저 나는 이제 그 현장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현장형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살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의 부대끼면서 있었던 그 사람들 이야기야 이게. 이게 뭐 그래서- 진짜 글이지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이 책이 이게 사람이 좋다. 이게 얼핏 보면 어떤 분이 사랑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사랑도 좋은 거고. 근데 어쨌든 이 글은 사람이 좋다라는 컨셉으로 시리즈인데. 이게 1편, 그러게. 이게 내 2편, 편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2편, 아이고 그리고 원투쓰리네. 여기 이제 3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다 10,000원짜리야. 그러니까 아이고, 뭐 아이고. 이거 저 10,000원, 그럼 책값 내가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이거 이거 저 3만 원어치 선물로 준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이거 거야. 저- 옛날 같았으면은 그렇지. 김용남법에 걸렸는데. 아니 이게 왜 10,000원짜리 쓰기가 세 걸려? 개면 괜찮은가? 괜찮지. 아니 그리고 이제 중고서적이니까 음. 요거는 한 3,000원 정도 친다고 보고 요게 아이고. 5,000원으로 보고 요게 한 7,000원 보고 이러면 얼마 되지? 책 안에 이 내용은 이게 진짜 뭐 돈 주고 살 수 없는 내용들인 것 같아. 그냥 내 삶 속에 있었던 이야기야. 야, 진짜 뭐 이런 이게 진짜 글이지 뭐. 근데 최근에 그 어떤 그 어머님하고 요 자리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딸만 6, 7을 키운 분들이 많아 이 지역에. 그리고 그런 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그 기록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그런 짤막짤막하게 뭐 길게 기록은 못하고 뭐 한 2페이지 가지고 그분 이야기를 써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인 책이야. 근데 총각대 사진이야. 그래. 요거보다 조금 더 먼저 만났지 우리가 그지? 그렇지. 그건 이제 내가 85년도 84년도 사진이구나. 근데 우리가 84년도. 만난 시간에 비해서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그지? 그거가 그치? 우리가 옛날에 그 이제 문학적 표현을 하자면 늘 함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또 어찌 보면은 멀리 그럼. 그러니까 공간과 그런 거 떠나서 늘 어, 같이 호흡했던 그런 느낌 오면서 이제 근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어떤 친구냐고 궁금해하길래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오면서 나누고 하는 것 같아. 진짜 늘 이렇게 한결같고 늘 나보다는 마음이 따뜻했던 친구.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남들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데 그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어쨌든 간에 먼저 늘 이렇게 앞섰던 친구.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한 약속을 잘 지켰던 친구. 근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큰 약속이 아니라 작은 약속이어서 내가 많이 참 우러러봤던 적이 많아. 그러니까 큰 약속은
크기 때문에 또 못 지킬 수도 있고 또 뭐 안 지킬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내가 생각하는 한 긍규는 그 작은 약속들에 대해서 나보다 더 훨씬 더 정직하게 그런 약속들을 이렇게 지켜와서 내가 어, 존경하는 친구. 그리고 이제 어머님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머님 어제 병원에 잠깐 모시고 왔거든. 이제 같이 혼자 가기 좀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어머님이 이렇게 또 법당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잘 보시더라고. 그래서 처음 봤는데도 나에 대해서 몇 개 탁탁탁 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그래서 이금재라는 친구라 그랬더니 안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젊고 그래서 젊지 않다고 그랬더니 젊다고 젊고 그리고 때묻지 않아서 좋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뭐 정치 이런 걸로 더운 친구가 아니라서 그쪽은 제가 잘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 부분은 맞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거기를 많이 끄떡이더라. 그러니까 꾼들하고 좀 다르다. 어머님께 여기서 오래 사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내가 참 뭐랄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된 그리고 어머니한테 뭔가 자랑할 게 한 가지 생겼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보면서 또 뭐 이게 또 이렇게 좀 쉽지 않았고 그리고 또 금규가 원했던 뭐 그런 거 때로 또 뭐 풀려갈 때도 있었지만 아닐 때도 있었고 좀 이랬는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적어도 나하고 뭐 이렇게 저거 했던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늘 변함없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진 않은. 그리고 마음은 늘 이렇게 몇 번 전화하고 내가 웬만해서 저거라면 약속은 지키는데 이상하게 그랬고 꼭 한 번 와보고 싶었어. 그랬는데 계속 못 오다가 엉뚱하게 이제 저 친구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원래는 좀 이렇게 가는 거가 내가 싫었거든. 왜냐면 가까이서 늘 가면 놀이터와 같은 걸 역할을 해줘서. 그런데 이번에 제천 내려간다고 했던데 느낌이 그러니까 나쁘지 않더라고. 그리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내 좋아하는 친구 그래 맞아 거기 있지 뭐. 그리고 지천이 오히려 가깝게 느껴지는. 에이 겸사겸사 님도 보고 그다음에 뽕도 따고 그래서 직구경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이사하는 집. 그래서 어제 직구경 잠깐 보고 어머님도 말로만 듣다가 처음 인사드렸는데 우리 어머니들이랑 똑같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다 이게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은 부모님이 보이는 거 역시 맞구나 이런 것도 정하고 오늘 또 금교까지 이렇게 보고서 와서 이렇게 자니까 마음이 부자가 됐네. 고맙고 건강 계속 저거해서 누군가가 그런 것 같아. 이제 누군가가 또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조금씩 그래도 나아진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때 보면 진짜 요즘 뭐 이렇게 저거 하는 진짜 어떻게 그럴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리고 좀 오히려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또 엘리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짓이 어떨 때 보면 진짜 이렇게 양아치만도 못한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좀 그렇지. 그리고 물론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잘 나가는 기업 그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맞아. 근데 또 그 기업을 키워준 많은 사람들이 보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 과거는 또 어쩔 수 없어. 배고팠던 시절에 뭐 또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세치기도 해야 돼. 거기까지도 이해가 돼.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때까지 했다면 이제는 이제 옛날 했던 그거하고는 좀 다른 짓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안 해. 또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렸어. 한나라에 뭐 최후분이지까지 영향이 있든 없든 어쨌든 됐는데 그 전까지는 좋아. 좋다 진짜. 근데 그거 난 다음에 저런 것들을 보면 진짜 나만도 못한 짓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웬만해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내가 아무리 못나도 그 짓은 안 할 것 같아. 근데 그런 걸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렇게 막 밉지. 그럴 때 그러면서 이렇게 젊은 애들이 좀 불쌍하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노인 인구들은 많아지고 젊은 친구들은 점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데 좀 희망을 주고 도와주기보다 우리는 많이 받았으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나눠주는데 인색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스로서 좀 많이 이렇게 좀 반성하고 어떨 때는 움츠러들 때도 많고. 이거 요즘 지하철 타기가 창피해.
야, 이게 진짜 경로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그 자리에 앉은 값을 해줘야 되는데 진짜 거기 가기가 싫어. 그리고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많을 때는 지하철도 타기가 좀 미안하고 부끄럽고 막 그래지더라. 근데 이상하게 나보다 2살이 어린 2살인가 어리지. 원래 저 좀 2살 어려. 그런데 내가 이래 보면은 나는 아직도 내가 한참 더 꿈속에 있나 미몽에 아직 내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난 지금도 그런 기분보다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이 다 자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지금 얘기는 나도 이제 원로 반열적으로 가서 거기에다 이제 자각과 반성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 입장은 또 관점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나는 어르신들을 내가 잘 챙겨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건강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가족 구성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집에 우환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또는 그 사회인들이 직장이든 뭐 일터든 어디 가서든지 자유롭지가 못해요. 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국가나 지방에서 지방 정부에서 다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뒷바라지를 다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했지. 저거 많이 하고 케어해주는 있지. 거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자세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그 어르신을 잘 모시기 위해서 그렇다. 또 그 어르신이 살아온 삶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거 다 원론적으로 오케이. 거기다 난 더 하나 더가 있어요. 그게 우리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세대 청년들을 간의 위한 어떤 약속이 아니 그들을 위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을 예를 들면 제천에 있는 부모님을 여기 있는 시장이나 여기 있는 뭐 의원들이 뭐 개별적으로는 들여쳐놓고 총량적으로 다 뒷바라지 잘하고 있다라고 인식이 되면 대전이나 서울이나 세종시나 혹은 해외에 가 있는 그들이 든든하단 말이야. 적어도. 그래서 자기 일을 마음껏 더 해낼 수 있는 역량 발휘할 수 있는 그치.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회적 제도도 많이 있지만 이 지역적으로 봐서는 그런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보살피는 것이 그분들만을 위해서 하는 투자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창조적 그런 기능도 있다, 생산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노인 복지 예산이나 어떤 노인 정책이 너무 과하지 않냐는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 내 집에 내 어머니가 감기 몸살이 와서 하루 알아 누워도 하루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해 마음이 신경 쓰이고 또 뭐 일찍 들어가야 되고 이런 저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사회적으로 보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내고 있으면 자녀들이 자기 각자 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산 에너지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뭐 나는 사실은 뭐 서울의 지하철 옛날에 이제 그 시장 서울시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적자가 크기 때문에 고민한다 해서 그 적자는 그분들에 대한 적자가 아니라고 사회에서 써야 되는 투자해야 되는 또 다른 예산 항목이지 그 예산 항목을 회계를 출납하다 보니까 이게 뭐 무료 탑승객에 대한 적자로 이렇게 계정은 그렇게 계산이 되지만 예산의 가치로 볼 때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투자라고 이것도 그러니까 R&D다 이것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보라고 이미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K 방역에 성공한 여러 가지 물론 여러 가지로 이 방역이 100%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K 방역을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조건에 있는 나라에서 다 높이 평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또 벤치마킹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K 방역의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은 돈은 무료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의 생명,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그 재난 이런 거에 대한 보호와 그것을 지켜간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초기부터 무상으로
무상으로 그냥 다 검사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검사하러 갔다가 증세가 없어서 검사 못하는 경우에는 목이 간질간질하네요. 이래가지고 검사를 해주는 거야. 그거는 검사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거를 안 하겠다는 뜻이었던 거지. 어쨌든 누구나 다 무상으로 해준 거야. 그러니까 초기 방역에 대한 틀이 잘 잡혀간 것이 선진국과 다르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데 초기에 다 알잖아 우리가 방역 아무리 다 위험해도 자기가 돈을 뭐 10만 원, 5만 원 뭐 이런 걸 내고 검사를 하면 안 하지. 우리 옛날에 병원 안 가고서 막 배탈식이나 집에서 누워 있던 어르신들의 그 알뜰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확산이 된다. 근데 그런 재난에 대한 대처하는 가치관, 또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정책 의지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을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난 보고 있거든. 뭐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 확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어르신들을 잘 섬기기 위한 예산이나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층을 위한 것으로 항목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의 자녀들 또는 후손들 이 전체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투자 비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나는 사실 생각을 해. 내가 너무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 좋은 얘기 들었는데 그냥 무슨 지역구들을 깨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저걸 하는 것이 저 지역에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옛날처럼 어떤 뭐 대결 구도라든가 뭐 이런 어떤 좀 구호로 그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한번 의미 부여를 하면서 뭔가 좀 조금 좀 이제는 긴 호흡으로 저건 잠깐만. 네. 아, 이 친구가 또 어디 약속인가? 네. 이거 어떻게 문을 잠깐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잠깐 들어오세요. 잠깐만 앉아계세요. 마무리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 휴대폰을 못 가졌구나. 1시에. 1시 반에 약속이 또 있죠. 잠깐만 여기 긴 호흡 여기 얘기하시는 거 듣고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왜 문을 들어오시지 왜 거기 그 방에 계셨어요? 아니 아까 삼각대 바쁜데 문을 잠그셔가지고 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자동으로 닫혀가지고 그 전화기도 여기다 놓고 가가지고 네, 연락이 두드리면 열리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 영상 찍고 계신다고요? 괜찮아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